트럼프는 관종이에요. 관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독재자의 특징과 똑같은데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은 없어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안 나눠요. 원래 태생과 뿌리가 달랐던 트럼프가 자기의 관심을 일론 머스크와 나누겠습니까? 또 없는 소리예요, 이건요. 트럼프는 타도 중국이에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타도 중국은 망하는 일이에요. 왜 지금 타도 중국을 외치고 있는 트럼프 쪽에 붙었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제 쌍두마차로 트럼프의 2기 행정부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둘 사이가 언뜻 보면 궁합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합이 되게 안 맞아요, 처음엔요. 일론 머스크는 이른바 친환경론자였어요. 전기자동차. 그리고 놀랍게도 스페이스X 발사장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거든요. 친민주당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친민주당이 아니라 아예 본사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 테슬라 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텃밭에서 넌 못 있겠다 하면서 민주당과 척을 지면서 미국의 가장 보수의 심장, 공화당 텃밭은 텍사스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과 척을 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어디로 가냐? 보란 듯이 텍사스로 이전을 해요. 민주당 휴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왜 이 골수 민주당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편에 들었냐?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을 트럼프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많은 분들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그들의 근거가 뭐냐면은 쓰는 단어가 중학교 2학년짜리 단어다. 영어가요. 못 배웠다. 예요. 심지어 이거 맞아요. stupid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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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pid 해요. 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바퀴벌레 33,000 못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그 영민한 사람인 게 뭐냐면요. 놀랍게도 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사관학교에 넣었잖아요. 트럼프를요. 사관학교에서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한 우등생이었어요.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You are Fired로 유명한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을 하면서 But Rod, you're fired. 뭘 깨달았냐면 지금도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시면 어프렌티스의 짤과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요. 지상파 방송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 고소 안 들어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막말을 막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어프렌티스 제작진이 그걸 프로그램을 없애려고 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FCC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 제재가 들어올 것이다. 웬걸? 시청률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C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는 표면적이고 저렇게 막말을 해주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수면 아래에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죠, 트럼프는. PC고 FCC고 연방통신위원회고 다 필요 없고 수면 아래 가라앉는 저 거대한 세력을 보자. 내가 막말을 하면 저들이 나를 지지한다. 내가 바퀴벌레 33,000 단어 안 쓰고 이들이 쓰는 아주 보편적인 언어를 쓰면 이들은 내 편이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과 그 대선 때 누구나 다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기정사실화했던 상황이에요.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은 뉴욕 맨하탄에 아예 성대한 축하 파티장까지 만들어놨어요. 물론 거기서 대선 패배를 눈물을 흘리면서 인정했지만 그러면 복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왜 우리가 졌을까? 저런 막말덩어리 저런 쟤 뭐야? 하는 트럼프에게 졌다는 건 트럼프가 2016년도엔 그 당시에 그 공화당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앵커 MC가 트럼프에게 질문했어요. 팍스 뉴스 진행 앵커였는데요. 당신 여자 보고 개 돼지라고 했지. 심지어 여기서는 말로 못하는 뭐 심각한 성비하 용어 썼지. 라고 생방송 중에 뭐 질문했어요. 여기서 대답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황해서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하면은 거짓말장이가 돼요. 했다. 그럼 여성 비하론자예요. 후보고 나발이고 그냥 사퇴해야 돼요. 저도 그때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 했냐면 You've called women you don't like fat pigs, dogs, slobs,
and disgusting animals. Your Twitter account Only has Rosie several- O'Donnell. 했다. 단 한 사람한테. 로지 오다널한테 했다. 로지 오다널이라고 해서 친민주당 성향 여자 코미디언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딱 이거 난 모든 여성들이 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막말하는 로지 오다널이라는 그 여자 코미디언한테 한 거라 오해하지 말라. 이 소리를 딱 들었던 그 당시에 수많은 정치 컨설턴트가 저 사람 대통령 된다라고 그때 판단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2016년도 대선에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니까 어떤 걸 했냐면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말이죠. 미셸 오바마가 그 트럼프가 고 로우 할 때 우리는 고 하이 하겠다. 저들은 저렇게 막말하고 쓰레기 같은 발언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격조 높게 가자.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정말 그런 말 했어요. 뭐 공약이 무슨 세계 평화고 환경을 지키고 북극이 녹고 있어요. 왜 북극 꼬면 살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자리를 잃고 허탈한 일반 유권자들은 어쩌라고 북극곰이 죽든 말든 물론 북극곰은 살려야 돼요. 근데 트럼프의 막말이 먹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다 중국이 어쩌고 여러분 일자리 살려주겠습니다. 멕시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약간 뜬구름만 잡은 거예요. 평화예요, 환경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를 막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걸 트럼프가 던진 거거든요. 트럼프는 관종이에요. 진짜로. 어프렌티스란 프로그램도 관종, 그러니까 시청자들이죠. 관심으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전략을 그대로 2016년도 대선에 적용을 시킨 거고 관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독재자의 특징과 똑같은데 세상에 두 개의 태양은 없어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안 나눠요. 하물며 원래 태생과 뿌리가 달랐던 트럼프가 자기의 관심을 일론 머스크와 나누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건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일론 머스크는 1971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백인들을 영국계다 아니면 네덜란드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유럽계가 아니에요. 아프리칸스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인들이 처음에 남아공에 정착을 했어요. 벌써 유럽을 떠난 지기 몇백 년이 지났다. 우리는 얼굴이 하얗고 뭐 금발이지만 우리는 유럽계가 아니다. 그럼 우리 누구냐? 우리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부터 계속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얼굴이 하얀 아프리카인들이다. 해서 아프리칸스라고 스스로 불러요. 그들이 쓰는 영어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와 많이 달라요. 많이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 언어도 아프리칸스어라고 따로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샤를로스 테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드맥스에 나왔던 그 샤를로스 테론도 남아공에서 태어난 아프리칸스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에롤 머스크라고 해서 굉장히 천재적인 과학자 엔지니어는 맞아요. 근데 비속어 나올 뻔했네요. 도라이예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엄마는 지금도 그 70대 후반인데 엄마는 지금도 왕성한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메이 머스크라고 있거든요. 미인이십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첫 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에롤 머스크가 매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연애 단계에서 메이 머스크랑 엄마랑 그렇게 바람을 폈대요. 그럼 헤어져야죠. 근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또 젊은 친구들 계시면은 나쁜 남자 좋아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남자는 착해야 돼요. 물론 여자도 착해야 되지만 나쁜 남자 매력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둘이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갑니다. 프랑스로요. 가자마자 에롤 머스크가 뭐 했냐면 동네 편의점 가서 플레이보이즈를 막 사온 거예요. 펜트하우스랑. 그래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걸 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플레이보이가 불법이었거든요. 내가 여기 온 김에 플레이보이 보자. 신혼여행에 온 남편이 그 짓을 하면은 그때 거기서 부인인 메이 머스크가 얘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신혼이고 뭐시기고 간에 난 이혼 선언을 해요. 근데 웬걸 거기서 덜컥 임신을 해버리네.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원래 일론 머스크 이름은 니스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수태, 잉태가 된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영어식 발음 나이스 머스크가 될 뻔했는데 그럼 그게 더 나을 뻔했나?
실제로 이게 뭐 그 집안 내력인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도 첫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일찍 죽습니다. 그 아들이 임신된 곳이 네바다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네바다로 지어요. 이름 짓는 거 참 희한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제가 방송하는 시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14명의 자녀인데 한 자녀 이름은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읽을지 알 수가 없어요. X 뭐 야 됐고 이거 너 그 출생신고 어떻게 한 거냐고. 근데 그 일론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아버지도 공상과학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 SF 소설 매니아였는데 거기에 나왔던 주인공 이름이 이제 일론이었대요. 그래서 나이스는 빼버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됐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냐면 한 번은 그 옥토버 페스티벌 그 독일에서 맥주 페스티벌에 이제 부인이랑 갔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남자가 이쪽 두 부부를 보고 메이 머스크가 예쁘시니까 추파를 던진 거예요. 휘휘 휘휘 이렇게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리 와봐. 야! 야는 독일어로 예스란 말이죠. 아우토반 BMW 해가지고 뭐 싸우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한테 추파를 던졌는데 근데 오히려 부인을 욕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윙크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엄청나게 손찌검을 많이 했다고 해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부부에게 손찌검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도장 찍으십시오. 그 버릇 안 고쳐져요. 싹싹 빈다?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보고 컸어요.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수많은 어린 일론 머스크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방어 기제가 생긴 거예요. 벽을 쳐버려요. 동굴 안에 숨어버려요. 첫 아들이었던 그 네바다 머스크가 2002년도에 이제 그 영화 뭐 급성 사망으로 죽거든요. 늑대같이 울다가 갑자기 표정이 딱 굳어지더니 전자오락 게임을 하더래요. 그걸 딱 보고 아, 저 사람은 외부의 큰 고통과 감정이 밀려올 때 감당이 안 되는구나. 벽을 쳐버리자. 그러니까 지금도 공감 능력 없어요. 테슬라 직원 해고하는 방식 봐봐요. 적어도 문자라도 해고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You are fired as of today. 너 오늘자. 웬걸? 회사 정문 코드를 바꿔버려요. 너 출근했어요? 당연히 아무 통보를 못 받았으니까. 와가지고 뚜뚜뚜뚜뚜 삐삐삐 잘못된 코드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자란데 너 한번 당해보라 이건. 그래서 어린 다시 일론 머스크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또 뭘 시켰냐면 군사 캠프를 보냅니다. 바트르로야르. 이 영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50대 넘어가셨을 건데 일본 영화죠. 섬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만 살 때까지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의 현실판이었대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상대편을 죽이지만 않고 살아남아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조울증 환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였다고요. 아버지가 막 처음에는 칭찬해 줬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한 대 사달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오토바이를 조그만 걸 사줬대요. 자, 이 오토바이 정말 좋은 오토바이야. 자, 일론,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타봐. 하다가 어린 놈이 무슨 오토바이야! 이러면 아이 미쳐요.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추라고. 어릴 적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지게 돼요. 누가 덤비면 화해보다는 이쪽에서 치면 2대 더 치고 어릴 때 진짜 덩치 큰 그 학교 선배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데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한 말입니다. 코뼈가 부러질 때까지 안 맞은 놈은 인생을 모른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디에 빠지냐면 독서에 빠져요. 이게 유일한 출구예요. 책만. 어렸을 때 일론 머스크는 다독가였다 나오는데 그 다독가가 된 배경을 아시면은 좀 짠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책만 보다 보니까 어떤 또 아빠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일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 얘 청각장애구나. 그래서 실제로 애를 끌고 가가지고 수술을 시켜버립니다. 멀쩡한 애를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컸는데 또 아빠는 엄마를 때리죠. 말도 안 되는 행동하죠. 이러다가 한번 엄마가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지고 또 아빠가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니까 그 장인어른이 무슨 말 했냐면 그 자기 그 사위 보고 한 번만 더 손찌검하면 우리 딸은 내 딸한테 다시는 못 볼 줄 알라고 내 딸 자식들.
그때부터 진짜로 손찌검을 안 했다고 합니다. 단 verbal attack이라고 해서 쌍욕을 하는데 이게 더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형제가 셋이거든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요. 엄마가 이 세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려요. 늦게나마 간 게 다행이죠. 그런데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일론 머스크가 아빠한테 가요. 에론 머스크한테요. 나중에 아빠한테 왜 갔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킴벌 머스크라고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남동생도 나중에 이쪽 아빠 쪽으로 조인을 해요. 그럼 너는 왜 갔냐? 했더니 형이 혼자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었대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빠와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자기도 느꼈겠죠. 여기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봐봐요. 지금 트럼프는 타도 중국이에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타도 중국은 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기 상하이 요즘 많이 가시죠. 무비자 때문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상하이 시내는 3분의 1이 테슬라예요. 거기 기가 팩토리 있거든요.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요. 중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테슬라가 깔려 있어요. 따따따 테슬라, 따따따 테슬라, 따따따 테슬라, 테슬라거든요. 이거 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지금 이렇게 타도 중국을 외치고 있는 트럼프 쪽에 붙었냐?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서 제가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렸을 때 성장했던 배경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꿈을 꿨고 사업 구생을 했던 분야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우주 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SF 공상과학, 아빠가 그 공상과학 소설책이 있으니까 여기 계속 보고 가장 좋아했던 책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위한 히치하이커를 위한 여행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우주여행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12살 때는 1983년도에는 실제로 외계인이 지구로 핵공격을 하는 걸 막아내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그 읽었던 SF 공상과학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대단한 인물은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지구를 떠나거라. 김병조 선생님이 요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거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지금 한 거의 60 다 되셨나? 어렸을 때부터 은하수를 여행하자. 이 아버지와 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구를 떠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주 개발은 아니었겠죠. 우주로 떠나자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사업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스페이스X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이른바 트럼프를 지지하는 QAnon이라는 극우 세력이 있어요. QAnon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미국판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트럼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딥스테이트와 QAnon 두 가지 키워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딥스테이트는 뭐냐면 샤도우 가버먼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세력들, 뭐 오바마 전 대통령,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뭐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등등등 이런 민주당, 범민주당 세력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 뒤에서 미국을 컨트롤한다. 딥스테이트, 깊게 숨어있는 정부를 믿는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런 딥스테이트를 믿는 극우 세력들은 미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이 파충류라고 믿어요. 진짜로. 사람의 얼굴 탈을 쓴.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진짜로 파충류라고 믿냐고. 하여간 이런 거를 폭로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극우 사이트에 필명 Q라고 자기를 안 밝히고 실명을 글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anonymous가 익명의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QAnon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전에 유세 현장 보면 I am Q, 내가 Q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유세에 나온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꽤 많았어요. 내가 그 QAnon이다. 이 QAnon은 죽어도 때려 죽어도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구세주입니다. 이 딥스테이트로부터 미국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는 트럼프밖에 없다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트럼프 마음대로 하십시오. 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즘 슬슬 일론 머스크가 딴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 면전에서 트럼프한테 대놓고 욕을 못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들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론 머스크 보고 이 아프리카계 삐삐삐 이런 근본도 모르는 이민자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떻게 그러면 미국으로 오게 됐냐. 아빠와는 도저히 못 살겠다가 된 거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엄마가 메이 머스크가 캐나다와 남아공 이중 국적자였거든요. 엄마 국적이 있는 캐나다로 가자. 떠나면서 아빠가 쌍욕을 했습니다. 너 가면 잘 되나 봐라. 돈이라도 좀 주면서 깎아서 먹고 좀 잘 살아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쌍욕 저주를 퍼부어. 너 가서 잘 되나 봐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일론 머스크. 진짜 엄마한테 받은 돈이 $2,000니까 지금 환율로 대충 쳐도 한 200만 원, 240만 원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것만 들고 현찰로 들고 백 하나 메고 캐나다 간 거예요. 정착가는 과정을 들어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긴 나요.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육촌형인가 찾아가서 공중전화로 좀 픽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창고에서 자고 고생은 다 해요. 별의별 알바 다 뛰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엄마가 아들들이 저기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언제 엄마도 캐나다로 넘어와가지고 3교대로 알바를 뛰었어요. 엄마도 메이 머스크가. 그러면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퀸스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캐나다에 퀸스 대학교도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지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에 안 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문의를 해요. 편입 가능하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둘이 동문이에요. 트럼프도 유펜 출신이고 일론 머스크도 유펜 출신이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동문이에요.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마치고 3학년 편입 가능하냐. 오라고. 근데 물리학과에 들어가는데 평범한 인물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내가 물리학만 공부해서 물리학자로 있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 고용 물리학 엔지니어로 평생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내 회사를 운영하려면 난 경영학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더블 메이저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또 신청을 해요. 캐나다 퀸스 대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요. 뭘 하냐면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할 건데 자기도 두려웠던 거죠. 망하면 어떡하나. 정말 화성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다가 실험을 합니다. 그 유명한 $1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하루에 $1만 가지고 살아보기예요. 1,400원이죠. 현재 환율로 대충.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썩기 직전의 오렌지와 냉동 핫도그를 왕창 사요. 그리고 그것만 먹고 한 달을 버텨요. 핫도그가 다 떨어지면 하루에 오렌지만 계속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러면 봐봐요. 자기 뭐 컴퓨터를 좋아하니까 컴퓨터 한 대랑 $30만 있으면 한 달 버틸 수 있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망해도 된다예요. 대단한 인물이라니까요. 실험을 한번 돌려본 거예요. 이거를 한 달에 $30와 컴퓨터 한 대로 살 수 있다. 망해도 괜찮다. 나 살 수 있다. 에라이 아무 사업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던 거죠. 유펜을 졸업한 다음에 그 스탠포드 대학원에 지원을 한 다음에 합격을 해요. 그때가 이제 94년이었거든요. 1994년도에 이제 그 스탠포드로 넘어와서 마침 94년, 95년 요때가 이른바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어느 어르신들은 닷광 버블로 생각하시면서 일본 닷광이 다시 버블이 생겼냐 뭐냐 중국집 만세 뭐야 말씀하시는데 닷컴 버블 해서 이제 IT 기업이 한참 그때 자리를 잡기 태동기였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려요. 내가 계속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 한참 크고 있는 이 닷컴 시장에 내가 들어갈 것인지 과감하게 대학원 공부를 포기하고 동생인 킴벌 머스크와 회사를 하나 차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임대 아파트 창고에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컴퓨터 한 대 딱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고가 없으면은 성공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거물이 되려면은 창고를 구하시든지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되시려면은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가 뭘 느꼈냐. 스탠포드가 있는 이른바 베이 에리아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자기 낯설 거 아니에요. 피자 가게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가 가까운 피자 가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구글 맵, 뭐 네이버 지도 서비스 이런 게 없으니까 티맵 이런 거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찾아봐야 되는데 전화번호 주소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주소가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걸. 그래가지고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은 내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피자 가게 중에서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가 만들자라는 생각을 해요. 엄청난 발상이에요. 지금이 에이 하지만 그러면서 실제로 집2라는 회사를 만들거든요. 이 집은 GIP인데 미국 우편번호예요. John Improvement Plan이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우편번호가 몇 번이냐 물어볼 때는 What is your zip number? 라고 물어보거든요. My zip number is 뭐뭐뭐뭐뭐 집2 글로 가게 한다. 2. 그래서 주소를 치면은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다. 집2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대박을 쳐버려요.
내가 가고 싶은 미용실, 내가 가고 싶은 세차장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주소만 치면 딱 여기 나오는데 대박이 나요, 이게요. 결과론적으로는 컴팩이라는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7살 때 현재 우리 환율로 250억을 주고 인수를 해요. 27살. 여러분 다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7살이 됐습니다. 250억의 현찰이 생겼어요. 뭐 하실래요? 코인 투자하신다고요? 뭐 이민 가겠다? 아, 그 참내 그.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약간 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 젊으니까 이거를 재투자하자. 아직 난 벌 돈이 많이 남아있다. 트럼프는요, 왜 저런 삐삐 짓을 하고 있냐? 돈이 모자라냐? 아니요. 트럼프가 쓴 거래의 기술이란 책이 있어요. 자기 자서전인데 거기 맨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왜 거래를 하는지 나와 있어요. 왜냐? 나는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한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거래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나는 돈이 많다. 진짜요.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 축하드려요, 남프 형님. 거래 자체의 스릴을 느끼는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판 뒤집어 엎고 내가 뒤집어 엎을 때 사람이 당황하는 거 보고 트럼프가 마피아다는 말이 나오길래인지 저도 말씀드리는데 시장 통해서 자릿세 받는 조폭이랑 똑같아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요. 가가지고 자릿세 1,000만 원 내놓으란 말이야. 가게 주인이 아유 제가 1,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 내놔. 한번 확 뒤집어 봐. 제발 좀 깎아주세요. 1,000만 원 없어? 아이 오늘 너 운 좋은 줄 알아. 100만 원만 내놔. 그러면 900만 원 세이브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100만 원 내놔. 그럼 100만 원 안 줘요. 100만 원 낼 때도 이거 생돈 100만 원 날라가는데 이게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게 우크라이나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전쟁에 지고 있는 우방 국가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했던 거를 내놔라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빚졌다고 쳐요. 트럼프는 후리친 거지. 750억 달러 달란 말이야. 딱 이 전략이에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돈은 앞으로 내가 더 벌 것이다. 그래가지고 난 또 회사를 또 차리자. 일론 머스크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알바를 뛸 때 은행에서도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아니 돈 찾고 돈 예금하는데 왜 여기까지 사람들이 와야 되냐. 그리고 ATM도 몇 개 없냐. 돈 찾는다고 여기 은행 앞까지 와서 돈 뽑냐. 그럼 빨리 들어와서 돈 뽑으시라고. 이거를 요즘 같은 컴퓨터 시대에 집에 앉아가지고 키보드 몇 번 치는 걸로 은행 거래가 왜 안 되냐? Why not? 엄청난 발상이죠, 이게요. 불편한 것이 이제 발명의 여왕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발명으로 바꾸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에이, 불편한 거 그냥 적응하고 말지죠. 그거를 불편함 없애볼까 한 것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러면서 신화가 탄생을 합니다. X.com이라고 하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X가 처음으로 써요. X.com, 지금 옛 트위터 X, 스페이스 X, 자식 이름 X 등등등.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X라고 하면 미국에서 영어권에서는 포르노를 뜻하거든요. X-rated 해가지고 왜 회사 이름이 포르노냐고. 진짜로 X? 야, 저 무슨 뭐 끝까지 밀어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X.com을 처음 만들 때 자기 미지의 세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는 X로 대표되지 않습니까? X.com을 처음에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의 대표 심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면 더 좋아하게 돼요. 네가 싫어해? 그럼 나는 할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드를 여러 군데 숨겨놨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테슬라 모델 보면은 모델 3, 모델 S, 그다음 모델 X, 모델 Y 있잖아요. 그걸 합치면 뭐가 되면 섹시가 돼요. 3이 2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드 놀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X.com 또 대박을 쳐요. 근데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이 향후 산업이라고 느낀 거는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터 틸이라고 컨피니티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일론 머스크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두 개의 경쟁사가 동시에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두 경쟁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어요. 둘이 신경 썼겠죠. 저거 컨피니티, 저거 X.com 하다가 우리끼리 경쟁하면 제 살 깎아먹기가 된다. 회사 하나로 합치자. 이 두 사람이 합쳐서 만든 회사가 그 이름도 유명한 페이팔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그 결제 시스템이요. 근데 피터 틸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가 없어요. 태양 하나는 저물어야 되거든요. 티격태격 처음부터 경영 방식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저스틴 윌슨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해요. 바빠서 신혼여행을 못 가요. 이 합작 회사를 만든 다음에 정착을 한 후에 미안했던 거죠, 자기도. 미뤄졌던 신혼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호주로 신혼여행을 떠나요. 이때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호주로 가는 요 시간 안에는 연락이 안 되잖아요.
요때 본사에서 피터 틸이 구태타를 일으켜버려요. 일론 머스크가 CEO였거든요. 대표이사 해임 상정하고 땅땅땅 해버려요.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호주에 도착해서 미국에 전화해보고 안 거예요. 뭐 내가 파이어 됐다고. 그래서 신혼여행이고 뭐시건에 다시 짐 싸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미 해임은 된 거예요. 해임은 됐지만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또 다른 회사에 인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폭등했는데 해임이 됐지만 이거 가지고 또 대박을 쳐버려요. 주가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뭘 했냐면 어차피 백수고 여보 저스틴 윌슨한테 내 고향인 남아공 한번 가지 않을래? 진짜 본격적으로 신혼여행 한번 가보자 해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긴 신혼여행을 떠나요. 근데 갔다가 쓰러집니다. 말라리아에 걸려버려요. 죽다 살아났대 진짜요. 완전히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 휴가 가면 죽는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휴가를 안 가요. 워커홀릭이 돼버리는데 이건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를 뛰어넘는 워커홀릭이 이 지구상에 한 명 더 있어요. 젠슨 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를 창업한 대만계 미국인이죠. 휴가를 절대 안 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휴가가 없어요. 주 7일 근무예요. 그런데 중간 관리 매니저의 연봉이 14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휴가 없이 14억을 가져가실래요? 안 그러면 워라밸 찾고 그냥 연봉 몇 천만 원은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전자를 택할 거예요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일을 하면서 이제 페이팔에서 갖고 있던 주식이 폭등을 하가지고 또 시드머니 자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페이스X라든지 테슬라의 신화가 시작이 돼요. 다시 그러면 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게 됐나?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요. 왜냐면 자기가 가지지 않는 모든 걸 갖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인기 플러스 돈. 에? 트럼프가 돈 때문에 부러워한다고요? 아, 테슬라랑 스페이스X 시가총액 계산해보세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지만 일론 머스크 재산 앞에서는 제 드래곤 앞에 썬킴이라니까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부러워할 거 다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둘이 이제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으로 민주당 성향이었어요. 오바마도 지원을 했고 바이든도 지지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틀어지는 계기가 두 개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양쪽 다 베팅을 다 해요. 어느 나라건 간에 민주당 후원했으면 공화당도 어느 정도 후원을 하고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이렇게 다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알게 모르게 공화당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줬어요. 근데 이게 2017년도에 딱 걸린 거예요. 공화당 의원에게도 후원금을 주고 있다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그럼 그런 일이 넘어가야 되는데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신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현타가 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떤 현타가 오냐면 민주당은 내가 자유롭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지원한다는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안 주면 적이에요, 그냥. 이러면서 슬슬 이 사람들은 나를 탄압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거 시스템을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할 때 쉽게 투표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란 걸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여권 이런 거 보여주고 명부에 있으면 되니까 사인하고요. 근데 미국은 놀랍게도 신분증이 없는 사회예요. 왜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아니요. 신분증이 없어도 돼요.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누구나 다 운전을 하니까 운전면허증을 대신 신분증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거 자체로는 신분증이 아니에요. 아이디 카드라고 있는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투표할 때 미국에서요. 투표장에 가서 내가 이 사람이 유권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치면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다 떼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귀찮아서 투표를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에라이 그 귀찮아서 왜 하냐. 놀러 나가자. 근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게 굉장히 완화가 돼 있어요. 믿고 투표하게 시켜요. 이거를 원래 있던 극우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멕시코가 바로 밑에니까 멕시코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알게 모르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민주당 세력이 입국을 시킨 다음에 얘네들을 투표소에 오게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 투표를 하게 만들고 세를 키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음모론이에요, 캘리포니아에. 그걸 슬슬 일론 머스크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본 거예요, 내 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는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노조, 레이버 유니온을 만드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거를 만약 노조를 지지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러면 테슬라 그만두시고 다른 회사 가시라고. 이 회사에는 레이버 유니언 없다고 해요. 이게 트럼프와 슬슬 공통 분모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그 성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된 거에 굉장히 또 상처를 받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도 성전환한 분들을 싫어하시죠. 노조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가 맞기 시작을 해요. 이런데 결정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틀어진 게 어떤 계기냐면, 한 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가지고 모임을 갖습니다. GM, 포드 관계자를 다 초대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를 안 불러요. 왜? 그 자리에는 전미 자동차 노조 대표도 오는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에 노조를 신뢰하는 일론 머스크를 같이 부르면은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조는 와야 돼. 기업체 전체 대표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부르지 말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아닌 것 같다. 전기자동차? 이 민주당이 아닌 것. 그래가지고 제 뇌피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복수심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행정부는 중국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하이에는 기가 팩토리가 있고 사업도 큰 손실을 볼 게 뻔하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도 깎아버린다고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왜 저쪽으로 갔냐?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뭐냐면요, 테슬라만 살면 돼요.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이 계속 있으면 이미 테슬라는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신생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치고 올라올 거잖아요. 얘네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삭제 정책, 내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한이 있더라도 올라온 애들 다 밟아버리면은 자기는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손을 잡았는데, 정부 효율 부서란 것도 만들고,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의 인기가 필요했고 자금 지원이 필요했었어요. 보통 기업가들은요, 아무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유세 현장에 가가지고 마가 모자 쓰고 춤 안 춰요. 거기서 근데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요. 그게 너무 이뻤던 거야. 트럼프는 해주니까. 일론 머스크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는 너무 앞서 나간 거고 큰 도움을 받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토사구팽의 시간이 된 거는 맞습니다. 진시황도 그랬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내가 권력을 잡았죠? 얘는 팽이에요. 모든 독재자들은 2인자를 안 키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탈린이에요. 2인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빌붙어가지고 싹 다 날려버려요. 내가 스탈린을 안단 말이야! 사라져요. 어느 정도 사라지냐? 기록 말살형을 당해요. 북한이 잘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진에 있었는데 다음번 그 사진을 보니까 얘가 지워져 있어요. 이게 기록 말살형이거든요. 아예 얘가 존재하지 않았다예요. 트럼프가 무슨 독재자,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행정명령 뭐 수십 개를 했을 때 펜 집어 던졌던 퍼포먼스한 그날 트럼프가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루만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 제가 경제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권력과 2인자의 그런 역학관계를 봤을 때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버립니다. 카드를요. 장기적으로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 매장에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테슬라 테러 당하고 테슬라 자동차에 아예 붙이고 다니잖아요. 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편에 붙기 전에 이 차 샀습니다. 라고 등등등.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예측 불허예요. 오죽했으면 유럽 수장들이 트럼프에게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제발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정책 좀 하시라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고.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bounce like a rugby ball이란 말이 있거든요. 럭비공처럼 바운스 다닌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적과 영원한 동맹은 없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트럼프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 피해국이에요.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우방이었고, 근데 지금 피해를 당한 우방국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피철철 흘리고 있는데 내가 핸드폰 좀 빌려줬거든요. 빌려준 다음에 사용료 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그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린란드랑 파나마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은 중국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1기 때 중국에게 당했던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상처가 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국이 내세웠던 무기가 뭐냐면 히토류거든요. 히토류가 전 세계에 어디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지금 상품화되고 있는 거는 중국이 맞습니다. 이거 없으면 핸드폰 이거 다 안 돼요. 이거요. 반도체. 이거 가지고 나름 딜을 했거든요. 트럼프를 압박을 했어요. 중국이요. 여기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히토류 너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린란드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덴마크령이라고 하니까 유럽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세계 지도 펼쳐보시면 그린란드는 캐나다 위에 있어요. 한반도 10배 크기인데 인구는 5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얼음 덩어리예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이슬란드라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말이 아이슬란드지 정말로 살기 좋은 동네예요. 거기가 풍부한 수산물, 해산 자원물. 근데 유럽인들 보고 여기는 오지 말라고 쓸데없는 땅이라고 해서 자기네 땅 이름을 아이슬란드라고 지어버린 거예요. 그 반면에 진짜 아이슬란드는 저기가 그린란드라고 해서 그린란드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거의 500년 동안 지배를 했었는데 500년 동안 잊혀진 땅이었어요. 그린란드? 어딘지 방금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갑툭튀 트럼프가 나오면서 점령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왜? 그린란드에 엄청난 양의 희토류가 매장이 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슬슬 그린란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지만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있어요. 거기도 총리가 있고 외국과 사업 체결권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과 자체적으로 계약이 가능해요.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요. 그거를 트럼프가 보고 중국화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덴마크는 미국의 우방이고 나토 회원국이에요. 그걸 대놓고 공격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는 앞으로 적과 우방 피하 구별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앞으로 트럼프의 모든 정책을 이해하실 때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고립주의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하면서 우리는 Only America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세계 경찰이던 미국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됐냐.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미군들이 가가지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미국은 원래부터 고립주의 국가였어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그때 미국을 건국한 Founding Fathers,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유럽의 학을 띄고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청교도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건국했을 때부터 Founding Fathers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I do not care예요. 원래 건국 정신 자체가. 1차 대전, 2차 대전도 처음에는 끝까지 참전 안 했어요. 우리는 유럽에 일에 신경 안 쓴다니까. 하도 이제 유럽에서 읍소를 하고 나치 독일이 말도 안 되게 미국인이 탔던 여객선이었던 루시타니아호도 잠수함으로 격침시키고 나치 독일이 미국의 밑에 있는 멕시코한테 이거 사주해가지고 밑에서 미국 공격해주면은 캘리포니아 다시 우리가 독일이 찾아주겠다고 뻘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전을 하고 2차 대전도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이 일본이 진주만 공격 때리니까 참전한 거잖아요. 진주만 폭격 맞고 난 다음에 야 자식들 잠자는 사자 건드렸어. 그때부터 미국이 대륙 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다시 원래 건국 정신인 고립주의로 돌아간 것이 트럼프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 세계 경찰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세계 경찰이 있었던 나라는 하나도 없고 강대국일수록 약탈하는 구조였거든요. 고대 로마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강대국이 경찰 역할을 한 경우는 딱 2차 대전부터 트럼프 전까지 요때뿐이에요. 그게 세계사적으로 봤을 땐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앞으로 미국과 트럼프의 그 행보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돗자리 깔았죠. 네, 일론 머스크 편 마치겠습니다.